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어젯밤 베이징을 떠났는데 이번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 5일로 기록됐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손을 맞잡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6년 만에 정상회담에서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面对变乱交织的国际形势，中方愿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향해 통상협력을 심화시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은 계속해서 북한과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하면서 타이완 등 중국의 핵심 이익 문제에서 중국을 확고히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 중국이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 비핵화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의 4차 방중 때까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으나 이번엔 빠진 겁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한국 시각 밤 11시쯤 베이징역을 떠났습니다. 김 위원장이 곧장 북한으로 향한다면 김 위원장을 위해 어제 저녁 다과와 만찬을 준비하는 등 최고 예우를 이어가며 관계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딸 주애의 공식 활동 참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장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외신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까지 담으며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전체 6면 중 채웠습니다. 천안문 막루에 북중러 정상이 함께 오른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를 나누시며 천안문 광장 주석단으로 오르시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손을 맞잡고 웃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을 다수 배치했고 시 주석의 독사진도 여럿 실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다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김 위원장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소식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타 웃는 사진, 수행단을 물리고 통영만 대동에 차담을 나누는 모습은 북한이 처음 공개한 겁니다. 양 정상이 향후 협력 방안과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북한 병력 파견 문제 등을 논의했을 거로 보입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에 참전했다고 말했는데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정은이 적극 제의함으로써 피로 맺은 동맹으로 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현실화됐고 그게 푸틴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다. 공개된 사진에선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는 모습도 확인됐는데 반면 동행한 딸 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중국이 미국산 광섬유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당장은 휴전 중이지만 중국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통신에 사용되는 특수 광섬유. 미국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가장 큰 수입국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만든 특수 광섬유 제품에 최고 78.2%의 고율 관세를 2028년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무역 경로를 우회하는 방식 등으로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해 중국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서방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대규모 열병식을 과시하자마자 내려진 결정입니다. 中华民族伟大复兴势不可挡，
人类和平与发展的崇高事业必将胜利。 미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중국이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TSMC 등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업체들에게 내줬던 장비 반입 허가를 철회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열병식 직후 미국은 좀비 마약 펜타닐 제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중국의 화학업체를 새로운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까지 관세 전쟁을 멈춰놓은 상황. 그러나 열병식을 계기로 다시 시작된 기싸움은 이미 무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김혜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 변호인을 만났다는 KBS 보도에 대해서 특검팀은 인사차 만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이 만남 이후에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이모 변호사가 통일교 변호인인 걸 알리지 않았고 사건 진행 사항은 말한 적 없다. 방문 변론 의혹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하지만 민특검을 만난 이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수사와 관련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영장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엔 이 변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유명 전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민특검의 발언에 대한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에 대해 골치 아프다고 표현했다고 하자 증거가 부족하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다 보고했다고 진술해 총재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표현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기소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느낌이고 윤 씨 부인인 이모 씨 횡령 부분을 빨리 찾아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민특검과의 만남 이후 통일교는 이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합니다. 돌연 한 총재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재가 그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소환 조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오빠의 처가에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김상민 전 검사가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매관 매직의 의혹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이우환 화백의 초기 작품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점으로부터 800298번. 특검팀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의 인척집에서 이른바 순방 목걸이 모조품과 함께 이 그림을 확보했습니다. 목걸이 몇 점 혹시 압수하셨나요? 팔찌도 혹시 발견하셨나요? 특검팀이 구매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그림 전달자는 김상민 전 검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6월 이모 씨가 타이완의 경매 업체에서 약 3천만 원의 이 그림을 낙찰받았고 이를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김 전 검사가 1억 2천만 원에 구입해 김 여사 일가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같은 해 김 전 검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는데 이 배경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낙천 뒤에도 김 전 검사는 국정원에 임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이봉감 회장이 건넨 6천만 원대 목걸이 등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부기에 이은 또 다른 매간 매직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그림의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에 나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전달한 경위를 묻는 KBS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진희 56사단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박 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관련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인물입니다.
특감은 박 사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전차 사고로 한국인 부상자 외에도 한국인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스본 당국이 이번 참사 희생자가 16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포르투갈 사법당국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사법경찰청장은 현재 명입니다. 앞서 리스본시 당국은 1명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정정했습니다. 부상자는 23명으로 이 중 6명은 중태라고 포르투갈 사법당국은 전했습니다. 한국인 부상자 1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 옵세르바도르는 사고가 난 전차가 참사 당일 오전 검사를 받았고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교통 전문가들과 검경이 사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5일 이내에 예비조사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현지 시각 3일 저녁 포르투갈 리스본의 명물인 전차 푸니쿨라 한 대가 선로를 벗어나 건물과 충돌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적대감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방준환 기자입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 오찬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좀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있다면 적대감 같은 것도 좀 해소하고. 그러면서 개점 휴업 상태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된다고. 비공개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목적 없이 대화 청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양대 노총 위원장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과 관련해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수기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되어야 기업에 이어 노동계를 향해서도 상생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노사 대화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나흘 연속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3,210선 회복을 시도 중이고 코스닥도 제한적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27포인트 상승한 3,209.1에 코스닥은 3.28포인트 오른 808.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용도나 우려가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며 밤사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매도를, 개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SK하이닉스 4거래일 연속 강세 속에 HMM과 CJ, 카지노주와 유리기판주 흐름 좋습니다.
SK 오션플랜트와 HD 한국조선해양 52주 최고가를 기록 중인 반면 한화오션과 LNF, 한올바이오파마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M과 JYP 엔터를 비롯한 엔터주 강세와 ABL 바이오 신고가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안의성 화이난시가 차량 흐름에 따라 신호등 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들로 자주 정체를 빚었던 화이난시의 한 교차로. 지금은 신호 전환이 한층 빨라졌고 차량 흐름도 눈에 띄게 원활해졌습니다. 以前这个路口要等很长时间，现在的话就明显能感觉到这个绿灯是跟俺们车流走的。没车的时候，这个灯跳的也比较快，反正比以前流畅多了。 바로 현지 교통경찰과 첨단 기술 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해 구축한 신호등 자가적응 시스템 덕분입니다. 스마트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호대기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차량이 많은 방향에는 녹색 신호를 더 길게 주고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없으면 해당 신호를 생략해 통행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화이난시 주요 교차로 8곳에 설치돼 출퇴근 시간 평균 신호대기 시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리아 북동부의 체르나.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해바라기 이유를 들이붓듯 바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5일 레슬링 대회 참가 선수들, 시합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름 때문에 상대 선수를 잡기조차 힘든데 이를 극복하고 상대를 쓰러뜨려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게다가 물소 가죽 바지로 된 경기복 역시 미끈거려 잡기 어렵습니다. Значи мазните борби, това са много, как да ви кажа, трудни борби, понеже са мажат и са борят с къспети. 이런 이유로 보통의 레슬링 경기보다 더 큰 체력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원래 5일 레슬링은 6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튀르키예의 전통 레슬링입니다. 불가리아에서도 튀르키예 소수민족이 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공산 정권 시절 한동안 이 5일 레슬링 경기가 금지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해마다 대회가 열려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울렛이 일본에선 30년 전 생겼는데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25년 된 시즈오카 고텐바시의 아울렛몰. 브랜드 제품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인데 최근엔 놀이기구가 설치된 테마파크처럼 바뀌었습니다. 아울렛몰 옆에는 호텔은 물론 공중 목욕시설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쇼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한 겁니다. 価格訴求力というのは十分ありますし、アウトレット品を買い物するだけということではない新しい形がかなり生まれてきているのかなと。 인기 브랜드 유치에도 적극 나서 문을 열 때보다 3배 많은 290개의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広さは店の数も含めて久しぶりに見て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 이런 시도들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부진을 떨치고 3년 연속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매출은 1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아울렛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서면서 일본 소비 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프랑스의 보물 바이유 테피스트리가 내년에 런던 전시를 하게 되는데 운송 과정에서 손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세기 유럽사의 한 장면이 한 땀 한 땀 수놓아진 직물 자수 작품 바이유 테피스트리. 길이 70m에 이르는 자수에는 1066년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기도 합니다. It's a unique artifact. There's nothing like it anywhere on the world. 프랑스에 보관 중인 이 유물이 박물관 보수공사로 2년간 대형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섬세한 작품을 옮기면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 6만 명이 이전 반대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If we could loan it, we should do so.
I have no problem with that. But we can't just loan an object that will get damaged. That's unacceptable. Which would be horrendous. But I can also see why in the UK they would want to have it available there because it is a significant part of that history. 대형 박물관은 세계적 수준의 보존팀을 내세우지만 프랑스 당국은 운송 방식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월준수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오늘로 700일이 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포괄적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꼼수라며 거부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가자시티 도심에서 먼지 구름이 치솟아 오릅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잔해 더미에서 구국대원들은 사망자를 수습하고 부상자를 옮깁니다. 현지 시각 4일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민방위 대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공습해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가자 전쟁은 오늘로 700일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센 공격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가족을 잃고 봉쇄와 굶주림에 고통받았습니다. 700 يوم قطعة من جهنم قطعة من العذاب ولا أدري في الحقيقة إلى أين ستمضي بنا هذه الأيام ولا أين 하마스에게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들도 사흘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마스와의 협상을 타결해 남은 생존 인질 20명을 살려서 데려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אני כאימא לא ישנה כבר כמעט 700 לילות. אי אפשר להמשיך את המצב הזה. זה בידיים שלך.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교환 등의 휴전 조건을 내세우며 포괄적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술 관료로 구성된 독립적 국가행정기구를 세우고 이들이 가자 지구의 행정을 맡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며 하마스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가츠 국방장관도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과 비무장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격퇴될 것이라며 가자시티 점령 의사를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폭이 다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동구 2,500세대 규모 아파트. 지난 7월 59제곱미터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청약에는 10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가장 작은 45제곱미터가 분양가 11억 원이 넘지만 6억 원 대출 제한도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 열기를 꺾진 못했습니다.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자금 조달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누리는 메리트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폭은 하지만 송동구는 2주 규제 전 매수세가 최근 분위기에서 6.27 대책에 이제 효과가 것처럼 보여집니다. 6.1 이후 100m로 떨어진 아파트 수급 동향 99.5에서 99.8로 올랐습니다. 거래 늘지만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 것. 시장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 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지수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월 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출까지 더 조일지도 관심인데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연쇄 살인범과 기자와의 인터뷰라는 독특한 소재의 스릴러 영화 살인자 리포트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또 할리우드 차세대 스타 조시 하트넷의 코믹 액션물까지 개봉 영화 소식을 김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일 뒤 자정에 사람을 죽일 겁니다. 대신 기자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종을 절실하게 원하는 베테랑 여기자 선주. 연쇄 살인범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인터뷰 요청을 받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신 이유가 뭐죠? 그럼 기자님께서는 왜 인터뷰에 응하셨죠? 고민 끝에 시작한 인터뷰.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논리적 화법을 통해 드러나는 대립적 구도가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녹아듭니다. 공간의 변화가 거의 없이 스릴러의 그 기능을 다 한다는 거고요. 어떤 큰 액션이나 막 큰 그림 이런 거 없이도 감독님이 혀로 하는 칼싸움이다라는. 대본을 읽으면서는 그럼 공간이 주는 뭐 지루함 이런 것보다 이 뒤가 그래서 어떻게 되지? 결말까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본이었어요. IT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한 달 동안 토론을 준비하던 6명의 대학생. 그러나 한 명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갑작스런 통보에 긴장감이 감깁니다. 너의 최정을 먹고 싶어해 하마베 미나미 등 일본 영화계의 청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We're tracking a high-value target. I need you to take them into custody alive. 사이버 테러리스트 고스트를 잡기 위해 전직 요원에게 거래를 제한하는 정보기관. Are you telling me that plane is full of killers? 요원은 암살자들을 뿌리치고 고스트를 생포해야 하는 어려운 작전을 수행합니다. They have your photo. Who does? Everybody does.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물리학자를 연기한 할리우드 차세대 스타 조시 하쿠넷이 코믹 액션물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9월이 됐지만 한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위가 주춤했던 중부지방도 오늘은 다시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가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이어서 일부 수도권과 충남에도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입니다.